최근 한국군의 미사일을 연구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미사일은 제5세대 형태를 갖춘 파이어 앤 포겟 발사 후 망각이 가능한 차세대 국산 미사일로서 사거리가 1000km가 넘어가더라도 미사일은 알아서 표적을 향해 날아가므로 조종사는 미사일에 대해 잊고 있어도 알아서 표적에 명중하는 최첨단 전자장비를 포함해 미사일의 폭장량과 엔진 추력 등 아무리 미사일 내부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어도 한국의 첨단 기술력으로는 성능 대비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소형화 단계가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폭장량과 사거리를 늘리는 과정을 가능한 빠르게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공군은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을 순식간에 타격 가능케 하는 초장거리의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KF-21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쟁 기종을 압도하는 성능의 강력한 국산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직접 장착해 무장체계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한국 공군은 처음부터 단계적인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차세대 무장체계인 최첨단 천룡 미사일을 개발한 후 드디어 그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모습을 드러낸 최첨단 천룡 미사일이 지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면서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SLBM 미사일과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이어서 소문이 무성했던 KF-21 천룡 미사일의 실체를 공개했으며 대한민국도 이제는 당당하게 전투기용 공대지 미사일 보유국에 합류했다는 자랑스러운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의 주요 행정 건물과 발전소, 군사기지, 공항과 항구 등 주요 건축물을 무너뜨리고 폭파시키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게 증명되었습니다. 천룡 미사일은 미사일의 전체적인 형상에 국산 스텔스 기술을 적용시켜 레이더의 탐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고 지대공 순항 미사일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저고도 고속 순항 방식을 한국의 고유 기술로 적용해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적군의 방공망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다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러한 천룡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 이상을 1차 목표로 두고 있으며 고성능 순항 미사일 모터를 탑재해 미사일의 출력을 높여 마하 이상의 속력을 달성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는데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의 로켓 엔진은 고체 로켓 부스터와 추진 엔진을 병용함에 따라 기존 로켓 엔진의 추력 대비 유효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었으며 차후 공개될 개량형의 경우 사거리 1000km 이상을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듯 KF-21 전투기에 발사된 천룡 미사일은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게 되며 표적을 타격할 시 강화 콘크리트 7m 이상을 뚫고 들어가 그 자리에서 폭발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형식인데요. 천룡 미사일도 현무 미사일처럼 고폭탄과 관통형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며 한국 공군의 교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2026년 KF-21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되어 천룡 미사일을 탑재하는 순간 한국 공군은 800km 이상 떨어진 공중에서도 중국의 대도시를 초토화 폭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룡 미사일은 KGB 폭탄처럼 경량화 무기가 아닌 중대형급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무게는 1300kg에 탄두 중량은 440kg 정도로 독일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 미사일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더 위력이 크며 내부에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탑재 가능하고 관통형 탄두라는 별칭의 이중 탄두를 탑재하여 지하시설 관통도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미사일을 대체하고 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긴 사거리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이 미사일을 탑재하게 될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과학 선진국인 한국은 천룡 미사일의 시험 발사부터 탑재까지 KF-21 전투기가 등장하는 2026년 안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F-21용 천룡 미사일은 LIG 넥스원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시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시험 개발은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앞서
기술 확보 가능성 타진, 개념 연구 등을 하는 단계의 개발인데요. 이를 위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 담당 방위사업부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예산 규모는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연구 인력들도 엄청나죠. 국방과학연구소는 천룡 미사일 외에 현무5 미사일과 초음속 대함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언론의 더 드라이브에 올라온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사에선 KF-21 전투기의 천룡 미사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F-15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보다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한 KF-21 전투기의 블로거는 새로운 한국의 미사일로 인해 타격 성능까지 개선할 수 있다면 전폭기처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이 뜻하는 건 스텔스 웨폰 베이를 갖춘 KF-21 블록 뒤에도 접목되는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천룡 미사일로 인해 공대지 전투에도 대응이 가능한 KF-21 블록2까지 현실화되었으며, 한국 공군이 2032년까지 도입할 계획인 120대의 KF-21은 모두 공대지 능력을 갖추는 게 명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천룡 미사일의 등장은 KF-21 전투기를 5세대 이상의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상정, 항공기의 작전 요구 성능인 ROC 수립 시 스텔스 웨폰 베이를 마련하고 자국산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한 내부 여유를 미리 남겨둔 것이 개발 관계자에 의해 밝혀졌으며, 발표된 프로토타입은 5세대급 적외선 추적 시스템과 전자 광학 조준 시스템이 포함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더 드라이브의 군사 컬럼 작성자인 미국인 토마스 씨의 발언에서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여러 첨단 기능의 개발과 자체적인 미사일 개발 KF-21 전투기의 해외 판매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유럽과 인도, 중국과 영국보다 먼저 해외 시장에 KF-21 전투기를 공급하고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하는 게 숨겨진 진짜 목표라며, 빨리 해외 시장에서 KF-21 전투기가 수주에 성공할수록 장기적으로 한국의 전투기는 더욱 많은 해외 수출을 강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의 국산화는 80%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천룡 미사일이라는 걸작의 무기까지 공개해 전투기의 주요 구성 요소를 모두 국산화되어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의 발전된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 플랫폼은 지상 타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동일하게 기술 적용이 가능하죠. 스텔스 웨폰 베이를 갖춘 보람의 블록3 개발이 실시간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과 한민족의 강대한 미래를 위하여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천룡 미사일에 관한 최신 속보 뉴스였습니다. 이 영상은 채널명 대고구려제국에서 제작되었으며,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